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5분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법원 판결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공정의 외관도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면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겠죠? 평균에 가까우면 공정해 보인다고 인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좋습니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305일이었습니다. 10년간 그렇습니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 처리 소요 기간은 80일이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평균 260일이 걸렸습니다. 아니 본인이 633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보다 훨씬 많이 기간이 늘어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확정된 26명의 상고심 선고에 걸린 평균 기간은 119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상고심은 유독 단 34일이에요.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보면 7배가 빨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상고심 처리 기간이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만 34일이에요.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7배가 빨랐다니까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검은 의도를 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범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대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뇌까지 지배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 챗 GPT에 물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으면 917시간이 걸린답니다. 챗 GPT가 답변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읽으면 38일 걸린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한 15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읽어봤다.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해요. 전자스캔 떠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왜 상고심 처리 기간을 260일이나 끌었을까요? 참 이상해요.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입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 대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두 쪽이 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당장 사퇴해라.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두 쪽이 났어요. 판사들이 코트넷에 글 써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고도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냐? 다 물러가라. 이렇게 현직 판사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법원 행정처장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저의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전부터 또 오늘 오전 또 조금 전까지 이제
이번 재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추측하는, 왜냐하면 저는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도 제가 추측에 의한 것이라서 부적절하다는 지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말, 제 주장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제 경우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법률심의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쟁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어떤 기록 검토, 그리고 여러 연관대로 활용한 법리적인 쟁점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분절적 혹은 총합적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쟁점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럼 아까 답변 안 하신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선법에 이제 선거범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27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내규 2조 1항 단서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일의 진행, 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이제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민사, 형사, 또 행정 모든 소송 절차에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서와 달리 이제 합리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그것이 일선 법원이든 혹은 이제 대법원이든 이와 같이 이제 순서를 달리 중요한 사건, 시급한 사건, 또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지금 오늘 하시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이 법을 안 지키고 평균 260일이나 걸렸습니까? 왜 다른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표 것만 왜 유독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냐? 이것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지금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을 260일 평균 소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공직선거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다른 분들은 수백 건, 수십 건은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다 위반했다. 지금 그것을 자백 실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여야 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궁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하시는데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이 연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를 하려고 해도 출석을 하셔서 반대를 하셔야지. 세 분만 지금 반대하시네. 재석 의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엽 처장님, 김정원 처장님, 김석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